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요새 정치권, 특히 야당의 입장에선 사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과라는 것은 물론 먹는 사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먹는 사과의 계절은 좀 더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이 정치권의 사과는 좀 다른 사과인데요. 이 정치권의 사과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심리에서 나오는 별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사과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사과하고, 물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 상태에서 사과를 한다면 좋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런 실수를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정치권의 사과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고 보자는 면피용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패밀리 비즈니스를 언제 알았는지에 대한 이런 방구 말도 없이 사과만 하고 있습니다. 공천 전에 알고서도 공천을 줬다면 이는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모르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도 진짜 이 모든 의혹을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과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사과를 정치공학적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사과가 아니라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는 속임수임을 정치권에 명심해야 할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히든텍에서 택필드를 만들었네. 아주 응원해요. 못난 놈, 택필드에서 히든텍을 만든 거지. 히든텍 입는 순간 허리가 바운스. 허리가 늘어나? 나도 히든텍 한번 부탁해요. 지금까지 기막되었습니다. 숨쉬는 바지 히든텍.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백병규 시사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어제 결국 구속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 아주 뜨거운 나날들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저녁 늦게 서울 서부지법의 조미옥 영장 전담 판사 왕주현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는데요. 이 검찰은 지난주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또 사기, 이건 이제 선관위의 허위 보전 청구에 관한 것이었죠. 예. 또 범죄 수익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무려 4개의 법률 위반 혐의로 왕 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제 청구한 바 있고요. 이 경찰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왕 부총장의 현미를 부인하는 와중에 이 증거인멸로 우려되는 행위를 했다. 리베이트 수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판단해서 영장을 청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김수민 의원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영장 청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왕주현 사무부총장도 모든 거는 다 박선 사무총장한테 보고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바로 박선숙 사무총장이었었죠. 당시에 박선숙 의원 어제 검찰에 출석했죠. 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 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관계에 대해서 재수의 딜레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박선숙 의원에게 돈 문제를 모두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디까지 이제 진술을 하고 서로가 인정을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참 힘든 부분인데요. 선관위는 어떻든 박선숙 의원이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함께 이 모든 돈 문제에 대해서 사전 보고를 받고 지시했다, 이런 혐의로 이제 고발을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박선숙 의원에게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같은 혐의를 이제 적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이 되는데, 오늘 새벽 2시 45분쯤 17시간 정도의 조사를 받고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왕주현 사무부총장의 구속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이 이제 이렇게 묻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요. 김수민 의원은
당에서 지시한 걸로 해라 그렇고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보도가 되고요.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은 다 위에 보고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이게 그러니까 이 뜨거운 감자 돌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선거 공보물이나 아니면 뭐 TV 광고 제작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런 일들 그 비일비재했다고 그러죠. 그동안 과거에요, 정치권에. 그 정당들이 다들 이제 조금 더 청구를 하고 또 선관위에서 좀 더 보전을 받고 이제 이래 왔던 건데 네. 이걸 관행적으로 하다가 이번에 아주 그냥 된통 걸린 셈이죠. 네. 그래서 이 다른 정당들이 조용한 거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아주 궁금해져요. 저는 왜 조용한지. 예. 그리고 그 대우조선 남상태 전 사장도 오늘 긴급 체포가 됐죠. 예? 새벽에 이제 그 긴급 체포가 됐는데요. 예. 상당히 좀 이례적입니다. 뭐 굳이 뭐 새벽에 이렇게 체포할 필요가 있을까? 뭐 낮에 해도 되는데 이런 건데요. 긴급이니까 좀 이렇게 검찰 이제 새벽에 부패범죄 특별수사단 그 대우조선 해양비리 의혹을 이제 수사하고 있죠. 예. 네, 대우조선이 그 경영비리 조사 과정에서 그 추가로 확인된 범죄 혐의나 뭐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체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해서 긴급 체포했다. 또 이 증거인멸 정황을 그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든 이 사람 예행 연습까지 했다며요. 분식회계.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새벽에 그 작전하듯이 이제 그 체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정조사 실시 합의를 했네요. 그리고 7개 특위도 같이 만들기로 했는데요. 예. 네, 뭐 20대 국회 이제 그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뭐 살균제 피해에 대한 그 국정조사를 이제 실시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를 이제 구성을 하고 그 계획서 작성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그 절차 예. 다음 달 6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의결을 하기로 했는데 이 20대 국회 그 민생경제특위, 미래일자리특위, 정치발전특위, 지방재정분권특위, 규제개혁특위, 평창동계올림픽특위, 남북관계개선특위 7개 특위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똑같네, 똑같아. 그 19대 때도 특위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19대 특위보다는 조금 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법권을 더 못하면 안 되는데. 입법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예. 이 특위 너무 남발돼요. 이거 국회도. 그리고 이거 정치발전 특위에서는 또 개헌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게 있어요. 네. 국회에 자기반성 특위를 만들어야 돼요. 여기. 예? 이 자기반성 특위를 만들어야지 그 특위부터 만들어야지 무슨 딴 특위부터 만듭니까? 예. 특권 내려놓기 특위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자, 그리고 지금 총선 참패 이후에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에 내정됐던 김용태 의원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네요. 네, 그 새누리당에서 그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당대표 경선 출마를 지금 공식 선언한 것은 예. 김용태 의원이 사실상 처음이죠. 물론 그 이제 자천 타천으로 그 당대표 물망에 오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김용태 의원 어제 그 국회에서 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꺼져가는 정권 재창출의 희망을 살려내고자 그 혁신의 대표 세대교체 그 대표가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그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요. 이 공약도 제시를 했습니다. 이 특정 외부 세력의 당권 개입 차단 그리고 수평적 당청 관계 네 그리고 불공정 및 양극화 문제 타파 이런 네. 것들을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자,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물러난 권성동 전 사무총장 이거 동반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김태흠 제1사무부총장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네, 사퇴를 했고요. 네. 어제 이제 그 박명재 그 신임 사무총장이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어제 이제 이런 문자가 찍혔다고 그러죠. 그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 박명재 신임 사무총장에게 선배되는 모양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자를 보냈는데 형님. 고생길이 훤합니다. 이제 이런 문자를 했다고 하죠. 근데 어쨌든 김태훈 전 사무부총장도 네, 어제 그 보도자료를 내고 예. 네, 사무부총장직을 유지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전당대회 준비 과정에 그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죠. 예. 그러면서 그 자신의 그 사퇴를 압박했던 비박계를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권성동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전대 날짜를 8월 9일로 정한 것은 바로 권성동 전 사무총장이다. 자신은 그날 너무 혹석이고 올림픽 기간이어서 좀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하루라도 빨리 전대를 열어야 된다면서 결정을 강행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예. 이렇게 권성동 전 사무총장을 그 정조준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유승민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서도 이 비대위가 복당 승인을 의결하도록 그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좀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아유, 여기도 아주 그냥 돌아가는 거 보니까 흥미진진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이 두 야당이 요새 도덕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죠. 자, 이래서 정말 이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죠. 임명진 목사님 어떻게 이런 현상 바라보고 있는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게 지금 뭐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거 야당 공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논란으로 아주 그냥 골치 아프게 돼 있는데 자 일단 국민의당 얘기부터 해보죠. 네. 이 둘이 내분으로 두 당이 지금 내분으로 공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예. 네. 야 이게 참. 이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이 결국은 구속이 됐는데 네, 이 사태 그랬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네. 사태. 이게 지난번 그 4.13 총선에서 예. 국민들이 참 분에 넘치는 그런 지지를 국민의당이 보냈어요. 그렇죠. 상당히 뭐 한 달 좀 남짓된 정당에게 맞습니다. 정당 투표 2위를 주었다. 예. 이건 뭐 참 국민들이 참 너무 분에 넘치는 기대 이상의 그런 그 지지를 국민의당이 보냈거든요. 이제 그만큼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있었고 더군다나 뭐 새 정치를 한다고 그러니까 야 한번 좀 그러면 이 사람들 한번 좀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한번 변화를 우리 정치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고 지지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뭐 듣는 말로 후보가 누군지 보지도 않고 국민의당 찍었다는 그런 국민들도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이거 옛날에 그런 정당에서 우리가 손가락질하던 그런 정당에서만 보고 듣던 그런 일이잖아요. 지금 예. 뭐 리베이트 사건 이거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당에 대해서 기대를 했던 만큼 지금 국민들의 실망도 크거든요. 지금 뭐 지지율이 뭐 쭉쭉쭉쭉 내려가는 거 보세요. 물론 뭐 이게 신생정당이고 뭐 창당된 지 뭐 한 달여밖에 안 되니까 뭐 정신없어서 그랬다 뭐 그런 점도 있고 안철수 대표가 전혀 무슨 당무 경험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해는 뭐 100번 생각해서 이해는 가기는 가지만 그래도 이제 그 다음에 이 해결하는 방법이 새 정치를 표방하는 정당 같질 않아요, 이게. 예.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100번 양보해서. 그러나, 이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서 옛날의 정당과 다를 바가 없다. 새 정치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다, 이게요. 첫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축소했다가. 무슨 이거 기소하면은 검찰이 망신할 줄 알아, 협박 비슷하게도 했다가, 이제 와서 절절 매는데 지금도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고 지금 헤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서 이게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을 제대로 했으면은, 국민들이 네. 그래도 국민의당이다. 이럴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해결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크고 사실 이게 이 국민의당이 38석밖에 안 되는데요. 예. 거대 양당에 비해서 사실은 의미가 미미한 그런 정당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 국민적인 무한한 신뢰로만 버틸 수 있는 정당인데 이 참 국민의당이 큰일 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 무슨 의석을 몇 석 잃고 말고 그러는 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좀 잃었다는 거예요.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습이 중요한데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목사님께서는? 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출당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당원권 정지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는 모양 같은데, 물론 이제 당이 잘못했는데 뭘 우리만 손해보느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걸 고려하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당원권 정지 이것 이전에
박선숙 전 사무총장이든지 김 의원이든지 저는 당을 구하는 차원에서 이게 살신성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스스로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고 이름은 어떻습니까? 출당당하면 의원직은 안 잃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슨 국회의원직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아니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예요? 본인들은 중요할 것 같아요. 나라 위해서 일을 하는 게 국회의원인데 예.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당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될 수 있다. 당연히 던져야죠. 4년 동안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지금 탈당하는 것만큼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난 이 두 사람이 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탈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예. 어떤 모양으로든지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사과 또 하는 쪽이 더불어민주당 아니에요. 서영교 의원의 패밀리 비즈니스.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영교 의원은 참 우리가 촉망하던 정치인입니다. 학생회장 출신이기도 하고 노무현 정부 때 총회원직책을 맡기도 했고 소위 운동권 아닙니까? 운동권이라는 게 뭐예요?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 치열함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애국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분이 이런 일을 했다면 개인적인 일탈이죠. 그러나 이제 이쯤 됐으면은 저는 이 서영교 의원도 운동권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또 모처럼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희망을 가지는 이때 자기 때문에 이게 걸림돌이 되고 전국이 이렇게 어려진다 그러면 이것도 저는 자진 사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라는 게 의원직 사퇴 말씀하시는 겁니까? 물론입니다. 예. 의원직 사퇴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제 국회의원 한 번 했으면 됐지 뭘 더 해보려고 그럽니까? 예. 더군다나 딸도 로스쿨 갔다니까 뒷바라지도 좀 하고 이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살신성이 있는 모습. 예. 나라를 위해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삼성개헌 반대하다가 안 되면 자기 직을 탁 내놓고 한일회담 반대하다가도 또 자기 국회의원직을 다 내놓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는 있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을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국회의원만 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 나라를 위해서 뭐를 일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저는 핵심인 게 서영교 의원이 의원직 사퇴를 하든 뭐하든 이거를 더불어민주당이 언제 알았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공천할 때 이걸 알고서도 공천을 줬다면 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그건 국민이 모르면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그랬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른바 을 지키기다 공정사회다 이런 얘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또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그렇다고 지금 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결국은 최고 책임자인 김종인 지금 비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얼마 임기도 안 남으셨는데 뭘 어떻게 책임질 수 있을까? 지금 당이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만 한다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철지난 지금 사과 먹느라고 지금 국민들이 정신없어요. 국민의당도 사과 주시지. 요새 사과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사과 주시지. 지금은 사과는 철이 지났는데 자꾸 먹으라고 그러니까 걱정은 부담스럽긴 한데 사과하고 될 일은 아니고 뭔가 책임은 져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은 없는 것 같으네요. 그죠. 네. 어쨌든 지금 국민의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제가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런 사안들을 몰랐는지 알았다면 언제 알았는지 이런 부분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진정한 사과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국민의당도요 지금 사실을 사실대로 쫙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무언가 짐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저걸 얘기를 안 하고 우물우물하니까 국민들이 모를 줄 알아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들이 지금 모를 줄 아는데 제일 진정한 사과는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걸 할 용기가 없네요 지금. 네.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임명진 목사님께서는 개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혁이요? 개헌이요. 개헌이요? 예. 개헌
이번 지금 4.13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의 그 민의가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개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개헌을 왜 해야 되느냐는 거대담론도 있지만 예. 현실적으로 보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소야대가 됐어요. 예. 이거 협치를 하지 않으면 국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예. 근데 협치라는 게 제도적이고 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야합으로 비칠 수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면 지금 국민의당 정도라도 새누리당과 같이 협력을 해야 그래야 과반수가 되고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예. 만약 국민의당이 지금 협력을 한다? 이중대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이중대다. 예. 변절했다. 이 소리 들을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국민의당이 협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3당 체제를 이게 협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3당 체제를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안 된다. 3당 체제에 맞는 다당제에 맞는 그런 제도적인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의원내 각지. 물론입니다. 예. 뭔지 모르겠고. 근데 앞으로 이제 2년이 저는 걱정인데 이 정권 말 아닙니까? 예. 어차피 레임덕도 오는 건데 이게 협치가 안 되면은 협치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예. 그러면은 2년이라는 이 중요한 시기를 그냥 허송세월하고 말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2년,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2년 후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현재의 국회를 해산하지 않는 한은 또 요소해야 됩니다. 예. 새누리당이 대통령이 돼도 요소해야 돼. 민주당이 대통령이 돼도 요소해야 돼. 물론 국민의당 38석밖에 안 되니까 국민의당이 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요소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요소해야 될 상황으로 최소한 더 2년을 가야 됩니다. 22개월. 예. 그러면은 이게 협치를 하지 않으면은 2년이라는 전국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나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자 2년 후에 예.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된 후에 2년 동안 요소해야 될 상황인데 자신이 있냐? 국정을 이끌어갈 자신이 있냐 정말? 예. 박근혜 대통령도 못한 일 당신 정말 할 수 있느냐? 예.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통령만 되려고 그러지 말고 무턱대고 2년 후에 자기가 대통령 된 후에 요소해야 될 상황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방안이 있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또 그 사람이 요소해야 될 2년이 끝나잖아요. 누가 예. 대통령이 돼서 4년 후에 예. 또 무슨 그 요소해야대가 안 예. 되는 데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년이라면 3년 차가 돼요. 예. 다음번 대통령이 또 레임덕이 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최소한도 4년, 예. 앞으로 7년 예. 우리나라의 국정이 표류를 하게 되거든요. 예. 예.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경제적인 상황이든지 국제적인 상황이든지 예. 한시도 이게 지금 그냥 어물어물할 때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4년, 7년 국정이 알겠습니다. 표류한다?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개헌 안 하고도 괜찮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면 국회를 해산해야 되는데 무슨 재주로 해산을 합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지내신 임명진 목사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취업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미코텍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서울에 사는 박준호 씨 사연입니다. 제게 일자리는 먹고 사는 문제고 인생 설계의 출발점인데 몇 년째 취업이 안 돼 걱정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박준호 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도록 청년, 직장맘, 비정규직,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바꿔가는 일자리 대장정이 진행 중이라네요.
지금 서울 일자리 대장정을 검색해보세요. 일자리, 함께하면 일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실까요?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베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베이스 면도기. 베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삼다도라 제주에는 삼다수가 좋구나.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지난 10년간 저 보아의 V라인을 책임져준 옥수수 수염차. 10년 동안 저에겐 넘버원이었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10년 동안 대한민국이 사랑한 옥수수 수염차. 영원한 넘버원이 되는 그날까지. 영원히 V라인 광동 옥수수 수염차. 요즘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2017년형으로 업그레이드. 더 경제적으로. 실속 있는 베이직 트림 출시. 더 안전하게. 빈틈없는 8개 에어백. 더 다이나믹하게. 이지트로닉 변속기까지. 더 넥스트 스파크. 이러니 잘 나갈 수밖에. 일부 모델 제외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화요일 아침이죠. 7시 42분 04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계십니까?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연무가 엮인 곳이 좀 있는 화요일 아침이어서 그런지 사고 소식이 이른 아침부터 좀 잦았는데요. 조금 전에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청담대교와 영동대교 사이 2차로에 사고가 나서 어려웠습니다. 현재 사고 처리는 방금 끝났고요. 올림픽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개항에서 송내, 조남에서 수암터널, 청계 요금소에서 청계터널 사이로 밀리고요.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는 안양터널에서 수리터널까지는 4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장수에서 송내까지 밀리는 가운데 개항에서 김포 요금소까지는 11분 정도 소요됩니다. 계속해서 구리 쪽으로는 토평에서 상일, 서하남까지도 밀립니다. 신일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뉴스를 보면은 유럽 증시가 브렉시트의 충격으로 폭락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요. 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어제 굉장히 폭락을 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브렉시트 우리나라 주식시장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자, 어제 저희가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여러 여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봤다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주식시장 집중적으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 NH투자선물 리서치센터장을 맡았던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말이에요. 금융시장이 열렸는데, 물론 이제 달러, 엔화, 위안화, 안 오른 외화가 없더라고요. 네? 다 올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던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 주말, 한 점심 시간을 채 되지도 않아서 영국의 브렉시트가 예상외로 현실화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받았던 충격은 의외로 컸고, 우리 시장도 사실상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는 어제 주초, 월요일 날 흐름에서 우리 증시나 외환시장 할 것 없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제 우리 정부나, 정권 업계 할 것 없이 좀 선제적으로 이번에는, 대응하는 그런 모습과 좀 이렇게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그런 대응이 있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밤사이 또 해외 시장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맷집을 보여줄 수 있을지 굉장히 기초가 주목됩니다.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월요일이라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열 때 사실 뉴욕이나 유럽은 시장을 아직 안 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외국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요일이 월요일이고 이 브렉시트라는 건 결국 외국의 영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우리 정부 당국과 증권사들의 선제적 어떤 준비도 중요했겠지만 사실은 그런 요인도 또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말 오늘 궁금합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개장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이미 여러 매체에서도 다루고 했겠습니다만 이 브렉시트는, 일회성 악재라기보다는 앞으로 두고 계속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2008년 금융위기가 급성 질환이었다고 한다면은 그때 제대로 이렇게 치유되지 못했던 것이 이렇게 저렇게 왔고, 또한 어떤 좀 더 큰 시각으로 보자면 어떤 시대적 흐름 내지는 조류의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기성체제 내지는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믿었던 어떤 세계화에 대한 어떤 회의 내지는 반감, 그리고 민족주의, 몰입주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떠한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나오면서 그 중에 이제 나타난 것이 브렉시트죠. 네. 그렇다면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주식이 어디까지 계속 빠질 거라고 보십니까? 쭉 그게 장기적이라면? 제가 봐서는 해외 증시는 글로벌 증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많이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얼마까지 빠지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이제 글로벌 증시하고 우리 시장은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로존 증시 할 것 없이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어떤 양적 완화라고 표현되는 돈풀기 정책에 의해서 좀 이 펀더멘털과는 괴리된 너무 올랐던 부분이 지금 이 브렉시트라는 재료를 빌미로서 좀 조정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본다면은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 우리 한국 증시는 좀 낙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고요. 우리 해외 증시가 이렇게 산이 높았다면은 우리는 구렁텅입니다. 오른 게 없었으니까. 빠지더라도 좀 덜 빠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지금으로서는 1900포인트가 당장 오늘 관건이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지수의 10년 평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1800포인트 정도, 그 이하로까지 간다면 그건 재앙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그 아래까지는 그 아래를 보는 것은 좀 과도한 비관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1800이 마지노라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죠? 만약에 그 선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치닫는다면은 판 전체를 갖다가 새롭게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네, 환율이 또 의외로 잘 버티네요. 지금 전반적인 파운드화나 유로화, 특히 또 우리 주변국인 엔화에 파운드화나 유로화는 굉장히 폭락을 하는 중이고, 엔화는 근데 어제 우리는 유로화도 올랐어요. 유로도요? 밤사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어제 제가 알기로는 어제 유로화가 내려가진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유로화는 이제 파운드에 비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 약세폭은 적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제 파운드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원화는 그 와중에 전반적인 달러 강세,
물론 엔화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만 그 가운데서 이렇게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 이래저래 보면은 그렇죠. 한국 경제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좀 긍정적인 어떤 평가가 환율이나 주가 등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 금값도 많이 올랐죠, 그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이 금값 뭐 이런 거 앞으로 근데 금값도 이게 얼마나 오를지 그거는 잘 모르더라고요. 모든 사람 물론 이제 네. 다 모릅니다만 예. 어떻게 보세요? 금값은 어디까지 지금 오를 것 같다고 보세요? 예, 어떻게 보면 금융위기 이전에 금값의 그 고점 그게 좀 과다한 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많이 빠졌습니다만 지금같이 좀 어수선하고 불안할 때는 이른바 안전자산으로서 또 이렇게 돈이 돈 같지 않게 보이는 이런 시절에는 아무래도 금에 대한 수요가 강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뭐 조지 소로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죠. 그건 예. 이분이 좀 이렇게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면 세상이 좀 어수선할 때입니다. 92년에 파운드화를 갖다가 폭락시킬 때도 그랬고요. 예. 뭐 금융위기 때나 지금도 굉장히 소로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뭔가 불안감을 굉장히 조장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정확한 진단일 수도 있겠고요. 그 양반은 뭐 말하는 데 있어서 거침이 없고 뭐 이것저것 앞뒤 재을 것도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본인 포지션에 또 유리하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데요. 소로스를 비롯한 헤지펀드들이 이미 금 매수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는데 사실 뭐 우리 투자자 여러분의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금이 좀 오를 것 같다 해서 막상 이렇게 투자 차원에서 적절한 뭐 이렇게 비용 대비 하기가 만만치 않다 하는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어쨌거나 금이 오른다? 세상은 지금 좀 불안하다. 이렇게 뭐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수선하죠? 근데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게 제일 불안한 것이고 그것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입니다. 맞습니다. 불확실성. 그렇죠. 앞으로 자주 좀 불확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저는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